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평생을 살아오며 느낀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벌써 내가 이 땅 위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건강하게 걸어다니며 글을 쓰고 강연을 할 수 있느냐고 묻곤 합니다. 사실 그 비결은 대단한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숨어 있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몸이 다 이겨내는 것 같지만 예순이 넘고 일흔이 되면 몸은 그동안 내가 먹어온 것들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순이나 일흔이 넘어서도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음식을 먹고 있다면 뼈마디가 아픈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본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내 다리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고 산을 보고 싶은데 뼈가 약해져 방 안에만 갇혀 지내야 한다면 그보다 더한 감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음식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정 뒤에는 우리 뼈를 갉아먹는 무서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쓰는 양념들 속에는 뼈를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 3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주방의 살인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맛을 내기 위해 당연하게 써온 것들이겠지만 그것들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소중한 칼슘을 빼앗고 뼈를 푸석푸석하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100년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맛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더 맵고 더 달고 더 짠 것을 찾게 됩니다. 예전에는 싱겁게 느껴졌던 음식이 이제야 입에 딱 맞는다고 좋아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입이 즐거울 때 뼈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많은 동료와 제자들이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이제 좀 쉴만하니 여기저기 아파서 눕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식습관을 바꿨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고 안락한 노후는 건강한 뼈에서 시작됩니다. 뼈가 튼튼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 자신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하게 먹으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방에 놓인 양념통 하나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넣는 그 양념들이 어떻게 우리 몸의 기둥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내가 겪은 수많은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해 깨달은 이 진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나와 함께 여러분의 주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맛들이 사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 100살을 산 노인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아픔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밥상에서 소금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지요. 뜨끈한 국물과 짭조름한 김치 그리고
갖가지 밑반찬까지 우리 입맛은 이미 소금의 짠맛에 깊이 길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100년을 살며 내 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이 소금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 나트륨 수치가 높아지는데 우리 몸은 이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트륨이 몸 밖으로 나갈 때 우리 뼈를 구성하는 소중한 칼슘을 붙잡고 함께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가 맛있게 먹은 짠 음식이 내 뼈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나이가 들면 혀의 감각이 무뎌져서 웬만큼 짜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금을 더 치고 간장을 더 붓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골다공증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짜게 먹었는지를 후회하게 됩니다. 나는 주변에서 평생을 짜게 먹다가 노년에 뼈가 약해져 고생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국물이 있어야 밥을 먹었고 젓갈과 장아찌를 밥상에서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 소소한 즐거움이 결국 그들의 노년을 병상에 묶어두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국물 문화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는 찌개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소금이 녹아있는지 아십니까? 그 국물을 끝까지 마시는 습관은 내 뼈를 녹여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식초 혹은 채소, 본연의 맛으로 간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맛이 없고 밋밋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밋밋함에 익숙해질 때 당신의 뼈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뼈가 아프면 칼슘 영양제를 찾거나 뼈에 좋다는 사골국을 끓여 먹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소금이 칼슘을 다 빼앗아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치유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주방에서 소금 단지를 조금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다리로 100살까지 걷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아주 싱거운 식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재료 하나하나가 가진 고유의 향과 맛이 느껴집니다. 입이 즐거운 삶보다는 몸이 편안한 삶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짠맛은 일시적인 쾌락일 뿐입니다. 그 쾌락 뒤에는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노인 중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소박하게 먹더라도 자기 발로 산책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금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뼈를 지키고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소금기를 덜어내십시오. 당신의 뼈는 당신이 먹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늙어가는 것은 서러운 일이 아니지만 아프게 늙어가는 것은 참으로 서러운 일입니다. 이건 그 서러움을 막을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설탕입니다. 우리는 흔히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입에 넣는 달콤한 사탕, 하나하나 설탕이 듬뿍 들어간 커피 한 잔이 주는 위로를 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짧은 달콤함 뒤에 숨겨진 잔인한 대가를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설탕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피를 끈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뼈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갉아먹습니다. 설탕이 몸 안에서 대사될 때 우리 몸은 산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중화시키기 위해 뼛속에 저장해 두었던 칼슘을 끄집어내어 사용합니다. 결국 단 것을 즐기면 즐길수록 여러분의 뼈는 속이 텅 빈 나무처럼 푸석푸석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이가 든 분들도 설탕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는 반찬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멸치볶음에도 진미채에도 심지어는 김치찌개에도 윤기를 내고 감칠맛을 더한다는 명목으로 설탕이나 올리고당이 잔뜩 들어갑니다. 이렇게 무심코 섭취한 당분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무릎이 붓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해지는 그 통증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달콤한 양념들이 몸속에서 일으키는 소리 없는 전쟁의 결과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많은 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단 음식을 유난히 좋아하던 친구들은 나이가 들어 대부분 관절염으로 고생하며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설탕은 마치 마음을 달래주는 다정한 친구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들어 몸 안의 당분을 제대로 태워내지 못합니다. 남은 당분은 독소가 되어 관절 사이사이에 쌓이고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합니다. 이제 주방에서 설탕 단지를 치우거나 아주 작은 것으로 바꾸십시오. 단맛이 필요하다면 설탕 대신 양파를 푹 끓여내거나 배나 사과 같은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이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입안이 깔깔하고 맛이 없다고 투덜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한 시간을 견뎌내야만 여러분의 뼈에 다시 단단한 힘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내 몸의 자원을 아껴 써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설탕은 그 아까운 자원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뼈가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뼈가 아프니 자꾸 누워만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과 멀어지며 외로움과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나는 여러분이 100살이 되어서도 꼿꼿한 자세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당장 입안의 달콤함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먹는 밋밋한 요구르트와 가공하지 않은 견과류들은 사실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그리고 내 발로 땅을 딛고 서기 위한 다짐으로 먹는 것입니다. 단맛에 중독된 뇌는 자꾸만 더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욕심에 굴복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참맛은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가볍고 맑아질 때 비로소 느껴지는 법입니다. 설탕이 주는 거짓 위로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뼈를 녹이고 관절을 갉아먹는 달콤한 덫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평온한 노후를 원한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도록 나란히 걷고 싶다면 지금 손에 든 그 달콤한 음료와 음식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탕을 멀리한 만큼 여러분의 뼈는 더 단단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인공적인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들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디에나 흔히 굴러다니는 가루들이지요. 입에 넣는 순간 혀를
감싸는 그 강렬하고 매끄러운 맛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요리를 잘 못해도 이 가루 한 숟가락이면은 모든 음식이 맛있어진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100년의 세월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그 가짜 맛이 우리의 입맛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깊은 곳에 있는 뼈와 신경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인공적인 맛의 정체는 사실 우리 뇌를 속여서 맛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대사 체계가 무너지고 결국 뼈를 지탱하는 영양소들이 균형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넣어 먹는 이런 가루들은 몸 안으로 들어가면 신경계를 자극하고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정화 능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인공물들이 들어와도 금방 걸러내고 배출했지만은 60이 넘고 70이 되면 그것들이 고스란히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독소들은 관절 주위의 조직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거나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서 있어야 하는 그 고통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편안함을 위해 선택했던 그 조미료들이 내린 벌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보았습니다. 가공된 맛을 쫓던 이들이 노년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감칠맛이 부족하다고 투덜대며 더 강한 자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뼈는 속이 비어갔고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는 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공 조미료는 우리 몸이 스스로 영양분을 흡수하고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가짜 맛에 취해 있는 동안 정작 뼈가 필요로 하는 진짜 영양소들은 밖으로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는 주방에서 그 화려한 포장지의 가루들을 치워버리십시오. 대신 조금 번거롭더라도 멸치를 볶고 다시마를 우려내어 자연의 맛을 내십시오. 그 수고로움이 바로 여러분의 뼈를 살리는 가장 귀한 정성입니다. 자연이 주는 맛은 처음에는 심심하고 투박하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생명의 맛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단단한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음식의 맛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몸의 기둥인 뼈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조미료가 주는 가짜 즐거움에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뼈를 갉아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100살이 되었어도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과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살펴야 합니다. 남들이 다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지 그 누구도 대신 아파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주방 선반을 열어보십시오. 거기 놓인 인공적인 양념들을 과감히 버리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결단입니다. 입이 원하는 맛이 아니라 뼈가 원하는 맛을 찾으십시오.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밋밋하더라도 자연에서 온 그대로의 것을 먹을 때 여러분의 뼈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자연의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나를 100년 동안이나 버티게 해준 힘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짜 맛의 유혹을 떨쳐내고 진실한 건강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뼈가 단단해지는 만큼 여러분의 삶도
더 깊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인생의 100년을 살다 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고 우리 몸 안에도 그와 같은 엄격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제껏 3가지의 무서운 양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양념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우리가 그것들에 매달리게 되었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짜고 달고 강렬한 맛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허기와 불안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는 게 힘들고 외로우니까 그 허전함을 입안에 강한 자극으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의 허기를 달래려 먹은 그 강한 맛들이 결국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인 뼈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어 뼈가 아프고 마디마디가 쑤시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흔히 세상을 원망하거나 세월을 탓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통증은 사실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제발 나를 좀 아껴달라고, 그만 나를 괴롭히라고 뼈가 내는 비명인 셈이지요. 나는 주변의 많은 친구가 이 신호를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스스로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뼈가 무너지면은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함께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도 내 발로 땅을 딛고 서지 못하면은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런 비극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60이 넘고 70이 되면은 이제는 내 몸과 화해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내 몸을 함부로 부려먹고 아무 것이나 집어넣어도 견뎌줄 것이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주방에 놓인 양념통 하나를 바꿀 때 그것은 단순한 요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대접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설탕과 소금, 인공 조미료를 멀리하는 것은 나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 몸에게 말할 겁니다. 오늘도 나를 지탱해 주어서 고맙다고. 그래서 오늘도 나는 너를 위해 가장 깨끗하고 맑은 음식을 먹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나를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꼿꼿하게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많은 풍파를 견뎌온 나무처럼 숭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속부터 썩어 들어간다면 결국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뼈가 바로 그 나무의 속살과 같습니다. 가짜 맛에 취해 내 속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남들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며 즐거워 보인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마지막까지 자기 발로 산책을 다니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어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은 싱겁고 밋밋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밋밋함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진짜 생명의 맛을 느끼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뼈는 다시금 단단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아픔이 아닌 평온함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내일의 당신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튼튼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믿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100살까지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걸어오며 참으로 많은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풍경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어머니들이 노년에 뼈가 휘고 마디마디가 뒤틀려 방 안에서만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분들은 늘 자식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려 정성을 다했지만 정작 본인의 몸이 무너지는 것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손맛이라고 부르는 그 깊은 맛을 내기 위해 간장을 덧치고 소금을 뿌리고 조미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먼저 건강하게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 뼈가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노쇠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 닫히는 것과 같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문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면 친구들과 나누던 담소도 사라지고 계절이 바뀌는 풍경도 창문 너머로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는 외로움이라는 병이 찾아오고 그 외로움은 다시 몸을 더 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슬픈 굴레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주방의 양념들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만드는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가 앞서 말한 그 세 가지 적들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척 힘들다고 느낄 것입니다. 혀는 이미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고 싱거운 음식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투덜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잠깐의 입 즐거움을 위해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을 침대 위에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산책을 나갑니다. 내 뼈가 나를 지탱해 주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만약 젊은 시절부터 그저 맛있는 것만 찾아다녔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뼈는 정직한 일기장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무엇을 먹고 어떻게 몸을 대했는지 뼈는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일기장에 새로운 내용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조금은 투박하고 거친 음식이라도 자연에서 온 그대로의 것을 드십시오. 들판에 핀 풀 한 포기, 나무에 열린 열매 하나에도 우리 몸을 살리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가공품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생명력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방에서 양념통을 내려놓고 재료 본연의 맛을 찾으려 애쓰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강해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숭고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재산은 통장에 든 돈이 아니라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지켜주는 기둥이 바로 뼈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마음도 꼿꼿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밝은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100살이 되어서도 나와 함께 길을 걸으며 인생의 아름다움을 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그 싱거운 한 끼가 여러분의 뼈를 살리고 삶을 구원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믿으십시오. 60도, 70도, 80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여러분의 뼈가 다시 단단해지고 활기가 넘치는 그날까지 나도 여러분의 곁에서 마음으로 함께 걷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며 깨달은 또 하나의 진실은 우리 몸의 뼈가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뼈를 한 번 만들어지면 변하지 않는 딱딱한 돌덩이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뼈는 매일매일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낡은 곳을 깎아내며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넣어온 그 나쁜 양념들은 뼈가 스스로를 고치는 이 소중한 과정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뼈가 숨을 쉬고 다시 태어나려 할 때마다 소금과 설탕 그리고 가짜 맛의 조미료들이 그 앞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제라도 뼈에게 사과하고 다시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뼈는 우리가 아껴주는 만큼 반드시 보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히 보약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약을 먹기 전에 먼저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치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무리 비싼 산삼을 먹어도 몸 안에 소금기가 가득하고 설탕이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효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100년을 살며 비싼 보약을 챙겨 먹는 사람보다 매일매일 소박하고 정갈한 밥상을 마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맑은 물과 신선한 채소, 그리고 간을 하지 않은 곡물이 주는 힘은 세상 그 어떤 약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고 달게 먹는 것은 사실 혀가 길들여진 습관일 뿐입니다. 우리 뇌는 아주 영리해서 한 달만 참고 싱거운 음식을 먹으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식재료 본연의 달콤함과 고소함을 다시 찾아냅니다. 배추 한 잎이 얼마나 달콤한지, 쌀밥 한 숟가락이 얼마나 구수한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경이로운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맛에 가려져 있던 진짜 세상의 맛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의 뼈는 기뻐하며 다시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해지는 법이 아니라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가끔은 나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극적인 음식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뼈가 얼마나 고생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이 고마운 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음식을 마주할 때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입이 내 무릎을 아프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다리에 힘을 줄 것인가를 말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체력 싸움이 아니라 지혜의 싸움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평화롭게 남은 길을 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지혜 말입니다. 그 지혜의 첫 단추는 바로 주방의 양념통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소금기를 줄이고 설탕을 멀리하며 가짜 맛이 아닌 진짜 맛을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지라도 시간이 흐른 뒤 여러분의 꼿꼿한 허리와 튼튼한 다리가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100살이 넘어서도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발로 자유롭게 대지를 딛고 서 있는 모습을 꿈꿉니다. 그것이 내가 이 긴 이야기를 이어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뼈를 믿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나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온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흔히 지나온 날들의 후회와 다가올 날들의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나는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들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을 바라보며 예전에 마음껏 걷고 뛰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몸을 조금만 더 아꼈더라면, 입에 달콤하고 혀에 감칠맛 나는 것들만 쫓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토록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뒤늦은 한숨을 내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그 작은 양념들이 사실은 우리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무서운 심판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먹는 짠 국물과 달콤한 후식, 그리고 맛을 내기 위해 넣는 하얀 가루들이야말로 실제로 우리 뼈를 깎아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모든 부분이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삶의 품위를 지키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아주 싱거운 죽과 채소 몇 가지로 식사를 마칩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무슨 맛이냐고 묻겠지만 나는 그 맑은 맛 덕분에 지금도 내 발로 산책을 하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눕니다. 혀의 즐거움을 조금 내려놓으니 몸의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100년을 살며 얻은 가장 귀한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뼈가 아프다는 것은 마음이 아픈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면 세상 모든 일이 귀찮아지고 화가 납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이 놀러와도 반갑기보다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짜증이 먼저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고립되어 갑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바로 우리 주방의 양념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금과 설탕에 절여진 몸은 결코 가벼울 수 없으며 인공적인 맛에 길들여진 뼈는 결코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제 그 독한 맛에 감옥에서 걸어 나오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밋밋하고 조금은 거친 밥상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뼈를 다시 살리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울 진짜 보약입니다. 나는 종종 산책길에 만나는 노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허리가 굽어 땅만 보고 걷는 이들에게 조심스레 식습관을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두가 평생을 짜고 맵게 드셔왔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으며 나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제발 이제라도 그 입술의 욕심을 내려놓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고통 없이 보내시기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자극적인 음식이 바로 당신의 뼈를 녹이는 불길입니다. 그 불길을 끄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결단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처럼 대접해야 합니다. 우주가 맑고 깨끗해야 만물이 살아나듯 우리 몸도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차야 뼈가 튼튼해지고 신경이 살아납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100살을 산 노인이 하는 이 말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피와 살로 겪어낸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방을 다시 꾸미십시오. 소금 대신 들깨의 고소함을, 설탕 대신 사과의 향긋함을 채우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병석에서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서서 미소 짓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뼈가 튼튼한 노년은 축복이며 그 축복을 만드는 손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고개에서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9번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의 긴 길을 걷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고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나 역시 100년을 살며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겼지만 그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대단한 행운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먹고 마시며 돌보았던 내 몸의 뿌리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여기저기 아프고 뼈마디가 쑤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체념하며 삽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자연의 순리라기보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몸을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해온 그 독한 양념들이 우리 뼈를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몸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제라도 그 아픔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뼈가 약해진다는 것은 내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썩어간다는 뜻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지붕이 무너지고 결국 그 안에 사는 영혼까지 병들게 됩니다. 무릎이 아파서 한 걸음 떼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통증은 우리에게 이제 제발 멈춰라 라고 말하는 몸의 호소입니다. 짜고 달고 강렬한 그 가짜 맛들에 눈이 멀어 내 몸의 소중한 뼈들을 사지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주방에서 그 3가지 양념을 과감히 치우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지옥 같은 통증에서 건져내는 거룩한 구출 작전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물건을 사고 버리지만 우리의 뼈는 평생 단 한 번 주어지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한번 부러지거나 녹아내리면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당장 입맛을 바꾸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싱거운 음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극적인 맛의 노예로 살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매일 산을 오르고 글을 쓰며 느낍니다. 내 몸이 가벼워질 때 내 생각도 맑아지고 세상도 더 넓게 보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만 겨우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100살이 넘어서도 자신의 발로 마당에 풀꽃을 보러 나갈 수 있는 삶입니까? 그 차이는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양념통 한 숟가락에서 갈라집니다. 뼈를 살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는 그 독한 맛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뼈가 다시 숨을 쉬게 하는 비결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고통 없는 노년을 보내며 참 잘 살았다라고 미소 짓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함보다는 정갈함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맛에 현혹되지 말고 단순하고 맑은 식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줄 것입니다. 100년을 산 노인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하는 이 말을 부디 가벼이 듣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 여러분의 당대의를 결정합니다. 뼈가 건강해야 삶이 꼿꼿해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뼈를 아껴주는 만큼 뼈도 여러분의 남은 생을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을 향해 나아갑시다. 더 맑고 단단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주방에서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을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가 마지막 매듭을 지으려 합니다. 나는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먼저 걸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꼭 쥐고 가야 할 소중한 등불 하나를 건네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흔히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하고 아픈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늙음은 결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하는 가장 평온한 시간입니다. 다만 그 평온함은 내 몸의 기둥인 뼈가 나를 든든하게 지탱해 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강조한 그 세 가지 양념을 멀리하는 습관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방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을 존엄하게 지켜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방에서 소금과 설탕 그리고 인공적인 가루들을 치워내며 느끼는 그 밋밋함과 심심함을 즐기길 바랍니다. 그 심심한 맛이야말로 여러분의 뼈가 가장 좋아하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입안의 자극을 걷어내면 비로소 내 몸이 내는 작은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소리,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펴지는 기쁨, 그리고 내 발로 땅을 딛고 설 때 느껴지는 묵직한 안도감 말입니다. 나는 100살이 된 지금도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맑은 공기에 감사하며 내 발로 서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내가 누리는 가장 큰 사치이자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참으로 긴 여정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맛을 보고 수많은 유혹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대한 결과물 뿐입니다.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절제하고 아낀 만큼 여러분의 노년은 그만큼 더 밝고 활기찰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고통 때문에 방 안에서 눈물 짓기보다 튼튼한 다리로 동네 어귀를 산책하며 이웃과 웃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이 글을 통해 내 100년의 기운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가서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진짜 너를 살리는 것들로만 채워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자극적인 맛에 가려졌던 진짜 인생의 맛은 바로 여러분의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 안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꼿꼿한 모습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멋진 어른이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나의 이 간절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뼈가 튼튼해지면 마음도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한 마음으로 남은 생을 아름답게 수놓으십시오. 나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온한 길을 응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을 보냅니다. 부디 몸 소중히 여기시고 매일매일 더 가볍고 활기찬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낍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보니 참으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아주 작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매일 깨닫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제껏 들어온 세 가지 양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하고 세상의 시선도 달라지지만 끝까지 변함없이 내 곁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내 뼈와 근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마운 동반자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입이 즐거운 순간을 위해 뼈가 깎여 나가는 고통을 외면하고 당장의 달콤함을 위해 내일의 걸음걸이를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나는 여러분이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평생을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며 즐겁게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순이 조금 넘자마자 무릎이 내려앉아 더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교수님, 내가 그때 그 짭조름한 국물과 달콤한 과자들을 조금만 덜 먹었더라면 지금 이 아름다운 계절을 밖에서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처럼 뼈의 건강은 단순한 몸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내가 100살이 되어서도 강연장에 서고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의 기둥인 뼈를 아끼고 그들이 싫어하는 3가지 양념을 멀리하며 살아온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는 문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 정이 넘치는 식탁이 자칫 서로의 건강을 해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그 맵고 짠 음식이 사실은 그 사람의 뼈를 약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제 주방의 주인이 되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음식을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소금기 없는 담백한 나물 한 접시, 설탕 대신 정성이 들어간 맑은 물 한 잔이 그 어떤 보약보다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잘 익으려면 속이 꽉 차야 하듯이 우리의 노년도 속이 단단한 뼈로 가득 차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그 소박한 밥상 위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인공적인 맛이 주는 가짜 위로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뿐 결국에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외롭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도 아주 싱거운 식사를 마칠 때마다 내 몸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 맑은 기운이 나를 100년 동안이나 꼿꼿하게 세워준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길에 동참하십시오. 처음에는 입안이 허전하고 세상의 맛이 다 사라진 것 같겠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비로소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신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며 100살까지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늘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당신의 뼈를 지키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이 맑고 단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내가 배운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곳이 바로 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때때로 나를 속이고 뇌는 가짜 즐거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뼈는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고스란히 몸 안에 새겨둡니다. 특히 우리가 예순을 넘기고 이른에 다다르면 뼈는 그동안 우리가 먹은 것들에 대해 엄격한 계산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 계산서에는 우리가 무심코 즐겼던 소금의 짠맛, 설탕의 달콤함, 그리고 조미료의 감칠맛이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제 그 계산서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용을 바꿔나가기를 바랍니다. 뼈는 비록 깎이고 약해졌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기 시작하면 그 정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는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허리가 굽은 분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분들의 굽은 등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숭고한 훈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아픈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늘 자식들에게 고기 반찬을 양보하고
본인은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짠지 하나로 끼니를 때우곤 하셨습니다. 그 국물 속에 녹아있던 엄청난 소금기가 어머니의 뼈를 녹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저 잘 먹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0살에 가까워질수록 깨달았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많이 먹거나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기둥인 뼈가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는 절제의 미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뼈가 아프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통증은 짜증을 부르고 짜증은 주변 사람들과의 벽을 만듭니다. 결국 몸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되고 삶의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슬픈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방에서 3가지 양념을 치우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의 존엄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웃으며 소통하기 위한 선언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내 무릎과 허리를 어루만지며 속삭입니다. 오늘도 나를 지탱해 주어 고맙다. 나도 너를 위해 오늘 하루 가자. 맑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마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텔레비전이나 거리의 광고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맛있는 것들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100년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입안에 짧은 쾌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뿐하고 내 발로 동네 산책로를 걸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있습니다. 그 일상을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사내 진미가 아니라 주방 한 구석에 놓인 싱거운 밥상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소박한 밥상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소금과 설탕이 빠진 자리에 재료 본연의 생명력이 차오를 때 여러분의 뼈는 다시금 단단해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내 뼈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100년을 산 노인의 이 간곡한 부탁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거부한 그 짠 국물 한 대접이, 오늘 여러분이 내려놓은 그 달콤한 후식 한 입이 미래의 여러분이 휠체어 대신 자신의 2발로 땅을 딛고 서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꼿꼿한 자세로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뼈가 건강해야 인생이 즐겁고 그 즐거움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누려야 할 진정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뼈를 믿고 오늘부터 그 고마운 동반자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보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오며 내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인간의 몸은 자연을 거스르는 순간부터 병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수많은 뼈의 통증은 사실 자연이 준 그대로의 맛을 잊어버린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3가지 양념을 멀리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강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극적인 맛에 가려져 있던 여러분의 맑은 생명력을 되찾아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설탕 그리고 인공적인 가루들에 길들여진 혀는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들을 가로막습니다.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비명을 질러도 강렬한 맛에 취해 있으면 그 아픔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제 그 마비된 감각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켜본 바로는 100살이 넘어도 대나무처럼 곧게 서서 걷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결코 입안의 즐거움을 위해 몸을 희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들판에 풀 한 포기, 밭에서 갓 따온 채소 하나를 먹더라도 그 안에 담긴 흙의 기운과 햇살의 맛을 그대로 음미합니다. 간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깊고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지혜로운 노년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방에서 인공적인 양념들을 걷어낼 때 비로소 우리 몸의 기둥인 뼈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넣어주지만 않아도 뼈는 다시금 단단하게 자신을 다독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펴지지 않으면 세상 모든 일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정돈하라는 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비싼 약을 찾아다니기 전에 먼저 당신의 주방 선반에 놓인 그 하얀 가루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의 뼛속에 있는 칼슘을 빼앗아가고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 관절의 흐름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나는 매일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내 몸의 뼈들에게 말할 겁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견뎌주어 고맙다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너희를 아프게 하는 그 독한 맛들을 거절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는 힘은 튼튼한 뼈에서 나옵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 발로 땅을 딛고 서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100년 인생에서 거둘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지금 당장 당신의 식탁에서 짠맛과 단맛 그리고 가짜 감칠맛을 덜어내십시오. 처음에는 그 자리가 허전하고 밥맛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을 견뎌내면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뼈마디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통증들이 조금씩 거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100살의 노인이 건네는 이 진심 어린 조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뼈는 여러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소중한 임무를 오늘부터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아픔이 아닌 평온함으로 가득하기를 나는 오늘도 마음을 다해 빌고 있습니다. 100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과 마주하다 보니 나는 이제 사람의 걸음걸이만 보아도 그분이 평소에 자신을 얼마나 아끼며 살아왔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걷는 분들은 하나같이 삶의 태도가 정갈하고 먹는 것 하나에도 깊은 정성을 들인 분들입니다. 반면 뼈마디의 통증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식탁에는 늘 강하고 자극적인 맛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뼈를 살리는 진짜 식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던 3가지 양념을 비운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제는 화려한 맛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자라난 소박하고 맑은 식재료 본연의 힘을 믿어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부터 나무를 묻히고 채소를 데쳐 먹으며 자연의 기운을 몸속에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나물조차도 소금과 설탕, 조미료에 범벅이 되어 본래의 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양념을 걷어내고 들깨가루의 고소함이나 버섯을 말려 가루낸 자연의 감칠맛을 이용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혀가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 시간이 흐르면 신기하게도 배추 한 잎에서 사과보다 달콤한 맛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 한 조각에서 시원하고 깊은 바다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뼈가 간절히 원하던 생명의 맛입니다. 자극적인 양념이 빠져나간 자리에 자연의 생명력이 차오르면 여러분의 뼈는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쉬며 스스로를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아주 싱거운 된장국에 채소를 듬뿍 넣어 먹습니다. 남들은 무슨 맛으로 먹느냐고 묻지만 나는 그 안에서 흙의 냄새와 햇살의 온기를 느낍니다. 이렇게 먹기 시작한 후로 내 무릎과 허리는 마치 젊은 날로 되돌아간 듯 가벼워졌습니다. 폐가 단단해지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미소를 건넬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식탁에서 양념을 막아내는 것은 단순히 몸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풍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100살이 되어서도 자신의 발로 산길을 걷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뼈는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소금과 설탕 그리고 인공적인 맛들로 여러분의 소중한 뿌리를 썩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조금 투박하고 심심한 맛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지혜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방에서 양념통을 정리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푸른 들판 위에서 보낼 것인지는 오늘 여러분이 식탁 위에 올리는 그 작은 그릇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뼈가 건강해야 삶이 꼿꼿해지고 그 꼿꼿함 속에서 진정한 사람의 품격이 나옵니다. 100살을 산 노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건네는 이 이야기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맑게 비우고 그 빈자리를 자연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뼈는 반드시 그 정성에 보답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한결 가벼운 몸으로 잠에서 깨어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뼈와 밝은 노년을 위해 나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 합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굽이굽이 돌아와 보니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축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 힘으로 일어나 마당에 흙을 밟고 서 있는 그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뼈를 갉아먹는 3가지 양념에 대해 참으로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금의 짠맛, 설탕의 달콤함, 그리고 조미료의 가짜 맛을 멀리하라는 나의 말이 때로는 엄한 꾸중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이 땅 위에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이별을 여러분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뼈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즐거움이 빛을 잃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고통을 대신 짊어져 줄 수 없습니다. 결국 내 몸의 기둥은 내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을 나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한 끼의 밥상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싱거운 음식 속에 담긴 재료, 본연의 맛을 찾아가는 과정은 사실 자극적인 세상에 가려졌던 나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과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내가 100살이 되어서도 꼿꼿하게 서서
여러분과 눈을 맞출 수 있는 것은 혀가 원하는 쾌락보다 뼈가 원하는 맑은 물과 담백한 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 밋밋함을 견디고 나면 비로소 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투명해지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맛과도 바꿀 수 없는 노년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밖에서 무언가를 채우려고만 애를 씁니다. 더 좋은 약, 더 좋은 음식, 더 화려한 풍경을 쫓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비워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몸을 무겁게 짓누르던 독한 양념들을 비우고 가짜 맛에 중독되었던 욕심을 비울 때 비로소 우리 뼈는 스스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운을 얻습니다. 뼈가 튼튼해지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은 우리를 죽는 순간까지 품위 있는 인간으로 살게 해줍니다. 나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짐이 되는 노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와 같은 노년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나의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내가 오늘 한 이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이 가벼워진 무릎으로 산책길을 걸을 때 그 100살 노인의 말이 맞았구나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시드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뼈를 아끼고 몸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끝까지 정성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예의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더 맑아지고 여러분의 뼈가 더 단단해지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아침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당신의 마음이 고맙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당신의 용기가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그 걸음걸이가 언제나 가볍고 씩씩하기를 나는 이 100년의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하십시오. 당신의 뼈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